반갑습니다. 10월 12일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뭐 여름은 어디 갔는지 바로 겨울이 오는지 뭐 그런 듯한 날씨가 지금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요즘은 뭐 코로나보다 애들 독감이 또 유행이라 그러네요. 애들 키우는 사람들 감기 조심시키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자, 1편에서는 시장 고점에서 어떻게 하느냐, 시장의 흐름.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장과 분할 매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하고 시장하고 어떻게 이제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결과, 나쁜 결과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고, 분할 매도를 그 위치에서 각각의 종목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테마주는요, 급등 테마주는 정말 로또 걸리는 확률과 비슷하기 때문에 엄청난 소액으로 해야 됩니다. 엄청난 소액을 해야 되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 테마주 급등 급락주들은 지수에 테마가 있을 때는 지수 연관 없이 그냥 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피해 가시라.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지금 뭐 지수 고점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저께 이제 올려놓은 내용, 지수 고점에서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맞고, 지수 고점에서는 자산 관리 잘하면서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저께 내용에 사람이 기다린다고 해서 주구장창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느냐, 이렇게 잘 기다리는 사람만 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제 타이틀에 차트는 연봉, 월봉, 주봉, 일봉 순으로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 고점을 터치하고 나서 조정이 항시 나오더라. 이것도 캔들 기준으로 샬리 보면 뭐 한 몇 달 이렇게 빠지더라는 게 기본적으로 월봉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트는 모든 게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시장이 급락을 할 때 언제부터 매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은 분할 매도, 그 다음에 주식 몰빵 해야 돼요. 몰빵 기준이 어디냐? 몰빵 기준은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잠시 말씀을 드리면 몰빵 기준은 레벨업 되는 위치 이하로 빠졌을 때 몰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종목을 몰빵을 하느냐, 뭐를 몰빵을 하느냐, 그거는 공부하신 분들에 한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테마 잡주는 절대 몰빵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거는 로또 걸리는 확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거보다 좀 작을 수도 있겠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좀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아무래도 큰 돈은 뭐5% 이내의 돈 같으면은 뭐 움직이기도 크게 지장은 없을 텐데, 큰 돈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장은 고점 대비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느냐? 시작과 끝을 찾아야 돼. 시작과 끝. 그럼 여기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이가 있으면 여기서 절반 가격 50%의 가격대까지 온다 그러면, 높낮이의 50%의 가격대까지 온다 그러면 1차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다. 그것도 자산에 분할해서 100원이 있으면 30만원, 또는 또는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간 사람은 10만원 이래서 총 30만원 정도는 매수를 해도 된다. 그러면 이 매수 물량은 어떻게 되느냐? 물릴 수 있습니다. 30%이기 때문에 물릴 수 있습니다. 물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30%를 하는 거지, 왜 자산에 30%만 하느냐라고 따져서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말을 안 해도 알아들었겠지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머릿속에 기억이 없더라고요. 자산의 5%, 10%, 15%,
20%, 30%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물릴 수 있다 기준으로 잡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도 지금 물렸어요. 자산에 30% 물려 있는 상태에서 10% 이렇게 잡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던져드렸는데, 그럼 두 번째가 어디냐? 여기서 이 사이 이만큼 주가가 빠져서 50% 내외에서 이 언저리에서 30%가 물려 있으면 적어도 여기서 대형주 15% 종합주가지수로 따진다 그러면 15% 전후 빠지면 추가 30%를 매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뭐 이만큼 15% 빠졌다 그러면 60%가 그 매집을 하고 또 물려 있어요. 또 이게 물려 있는 자리입니다. 그 합산 금액이 뭐 A라는 종목을 잡고 뭐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볼게요. 이 자리가 총 매입 단가가 30% 최종적으로 물려 있는 거잖아요. 60%가 그죠? 이 자리는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는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기다리면 100% 수익이 난다고 봐야 돼요. 100%. 단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내용을 던지느냐? 우리가 은행이자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주식 가르치는 사람한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돈 무식하고 무모하게 주식에 넣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이 지금 그 금리를 따지면 약 3.5% 수익이 나는데, 그럼 1년입니다. 1년이죠. 그럼 1년을 기다려 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만큼 밀렸다 손치고 손실을 보고 있다 손치고 1년을 기다리면 여기서 수익의 손실보다 한 1년 기다리면 7%가 수익이 났다. 1년 후에. 그러면 은행 이자보다 4%가 더 나와 있는 수익률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기준으로, 물론 뭐 주식하는 사람이 뭐 7% 수익 나서 좋다고는 다들 안 하지만 생각 없는 사람들 기준입니다. 대부분 공부 안 하고 생각 없는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으로 7%가 수익이 나면 나쁘지 않고 괜찮다. 주식 할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 여기서 매입 단가가 여기라 보면, 이쯤이라 보면, 세 번째 여기서도 지수가 10%에서 15% 수가 하락했을 때 지수 기준입니다. 지수 기준, 항상 저는 지수 기준입니다. 지수 기준으로 10% 15% 하락했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 30%. 그러면 결론은 전체적으로 3단 30 기준을 하면 매입 단가가 여기 잡았으면 딱 합산 단가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뭐 한 2190인데 여기라 보고요. 기준하에. 그러면 기다리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수는 되돌려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럼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 지수 보고 주식을 하느냐? 또 몰빵해야 될 자리도 있습니다. 몰빵을 언제? 이 총량 잡았던 자리, 마지막에 잡았던 이 자리를 이탈을 하면 전 재산 몰빵을 해도 됩니다. 몰빵 기준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여윳돈으로 3단 분리해서 샀던 사람, 또는 뭐 대기하고 있다가 처음 주식하는 사람이라든 기타 뭐 여유자금이 추가적으로 있거나 또 뭐 빚을 내서 한다거나 그런 여유 추가 돈이 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이 자리를 이탈하면 뭐 천이 간다,
800이 간다, 700이 간다, 이런 거는 망고 필요 없고요. 1900이 깨지면요, 1900이 깨지면 1000포인트 간다 손 치더라도 몰빵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엄청나게 난다, 엄청나게 난다, 되돌림이 굉장히 커진다. 지금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야지, 뭐 되도 않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몰빵을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1900포인트 이상에서 몰빵을 하라 그랬는데 뭐 1000포인트 가면 어떻게 하고 700포인트 가면 몰빵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맞습니다. 몰빵의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700포인트 잡아야죠. 500포인트 가면 여기서도 몰빵할 자리가 없습니다. 300포인트 가면 왜 여기서 몰빵합니까? 300포인트에서 가지. 200포인트 가면 왜 300에서 잡아요? 200포인트 잡아야지.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항상 몰빵할 자리는 영원히 없습니다. 바닥 밑에 지하가 있죠. 마이너스 1층. 마이너스 1층 밑에 마이너스 2층이 있습니다. 지하 2층이.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수는요, 우상향으로 되돌림을 줍니다. 이렇게 되돌림을. 바닥이, 확실한 바닥이 IMF 때, 그다음 위먼 때, 코로나 때 때리면 그냥 올라와요. 때리면 바로 올라와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줄 압니까? 이때 1300대 500 간다는 이야기 나왔었고, 이때 1700대 1000포인트 깨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러나 이 자리를, 이 바닥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인류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 이런 3단 추가 분할 매수 하는, 지금은 분할 매수 할 때 이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할 매수 할 때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올 거 다 나왔거든요. 거의 다 나올 거 전부 다 나왔습니다. 악재 하나 안 나온 게 뭐가 있느냐, 뭐 금리는 여기서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전쟁 내가 여기서 이야기했고, 작년 12월에 이야기를 했고, 핵 하나 안 사용 안 하고 3차 대전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핵과 3차 대전, 핵과 3차 대전, 핵과 3차 대전이 안 나왔던 것 뿐이지, 그 이외의 내용은 지금 긴장 고조를 시키고 있고, 전일날은 긴장 완화를 또 긴장 고조와 완화를 전일날 글로벌 차트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자꾸 올리다 놨다 해서 긴장 고조와 완화를 지금 계속 시키는 부분이에요. 결론이 뭐냐, 시작했던 바닥에서부터 올라갔던 자리에서 50% 내외에서는 50% 내외에서 주가가 빠지면 분할 매수, 본인들 자산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을 틀림없이 가져라. 분할 매수해서 내가 계속 이 자리부터 그래서 5% 10% 요거만 먹고 대기해라, 요거만 먹고 대기해라 5%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러는 거, 10%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돈만 들어가는 거라. 먹고 나와라. 그럼 30%도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60%도 물릴 수 있다는 거고요. 전량도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액도, 몰빵도 물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분할 매수를 해서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주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종합주가지수 보고 물량 분할 매수를 하라 그랬는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어볼 거야. 그럼 여기서 바람이 불 때, 태풍이 올 때, 바람과 태풍이 올 때 연을 날린다. 바람이 없을 때 연을 날린다. 어떤 게 잘 날아가면 당연히 이게 잘 날아가죠. 이거는 진짜 힘듭니다.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확 이렇게 날아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수가 바닥에서 상승할 때는 아무 종목이나 넣으면 다 날아가요. 5% 상승할 거 매수 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10% 상승하고, 10% 상승할 거 매수 세력들이 상한가 치고, 상한가 하루 갈 거 매수 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1박 3일은 간단 말입니다. 1박 3일.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지수 위주로, 지수 기준으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목 위주로 자산을 사용하면 대형주 지수 관련된 종목들만 맞추어 내는 게 굉장히 잘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지수가 높을 때 현금화하고 지수가 빠졌을 때 분할 매수를 하라. 이야기 우리 선수들은 다 알죠. 우리 선수들 말고 뭐 공부 좀 하고 증권방송이라든지 주식을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사람인지라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중심을 잡고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험난할 때 가감한 사람들은 여기서 30%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가감한 사람 60% 70% 넣어도 아마 넣어도 후회는 안 할 겁니다. 왜?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 악재성이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로 여기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아시는 분들, 단지 그 시간이 1년이 걸리느냐 10년이 걸리느냐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테마주를 하면 안 된다는 그 기준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수 관련주들이 뭐냐? 지수 관련주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위 20개 대기업들, 또는 뭐 카카오페이, 노토스, 뭐 카카오 종목들 그 지금 분할 매수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느냐, 뭐 틀렸다 맞다 뭐 요걸 할지언정, 우리 일들이 그래요. 전부 다 이야기를 던지면은 10번 중에 8번 잘해두면 그런갑다. 2번 틀리면요 개 맞듯이 얻어 터집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가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데, 여하튼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좋은 일들이 생긴다라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는 공부를 한 사람,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것도 이제 포스코처럼 언제 10년 뒤에 이래 올라갈지, 포스코 지금 안 올라갔거든요. 올라갈지 3년 뒤에 올라갈지 한 달 뒤에 이렇게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 자리는 이 회사가, 네이버가 상폐가 되지 않는 한 수익은 무조건 납니다. 그래서 주식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여윳돈으로 주식을 해라,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기준 하에 공부를 하시면 은행 이자 보고 주식을 하겠느냐. 공부한 사람들은 당연히 은행 이자 3%밖에 안 주는데 그거 가지고 주식을 하겠습니까? 20-30% 누적 수익률 계속 생기겠죠. 연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이해를 또 못할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결론적으로 지수 고점에서 현금화 했던 것을 지수가 저점 고점 중간에서는 자산의 30%를 넣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합리적이다. 금일은 분할 매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내일 올릴지 금요일날 올릴지 모르겠어요. 내일은 그 분할 매수 키 포인트를 내가 올려드릴게요. 키 포인트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현금화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 다음 지수가 이 정도 빠졌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수가 급락이 나왔는데 지수가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 편하게 있으면.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참고 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인지 각각의 개인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금일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공부가 여러분들이 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